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용호 상박 8월 수익률 대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8월 최종 순위 한번 만나고 오겠습니다. 먼저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자, 8월 우승은 누가 했을까요? 맞습니다. 어제 이호근 매니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57.38%로 이호근 매니저가 오랜만에 1위에 올라섰습니다. 어제 또 여러분께 치킨도 많이 보내드렸었는데요. 자, 2위는 루키 최원범 매니저가 첫 달 만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30.12%로 바로 2위에 올라섰고요. 자, 3위는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자, 20.30%였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 우승은 누가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살펴볼까요? 네, 조기준 매니저가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4.91%. 아이패밀리 SC로 조기준 매니저가 포트폴리오 종목별 수익률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호근 매니저 한화엔진 31.76% 2위 차지했고요. 최원범 매니저 일동제약 26.93%. 다시 보니까 종합순위에 있던 매니저들이 종목 수익률에도 그대로 있구나라고 이 세 명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조기준 매니저 시상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우승 아이패밀리 SC로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아이패밀리 SC가 무려 34.91%로 8월의 최고 종목은 무엇이었냐? 아이패밀리 SC였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죠? 맞죠? 네, 뭐 제가 이거 안 받았으면 머스팀한테 뭐 다 뺏길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조기준 매니저님이 호랑이 팀의 마지막 체면을 살려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자,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이 우승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승 소감 들어볼까요? 자, 뭐 아이패밀리 SC가 제가 이제 24,000원의 목표 수익률 달성했는데 네. 27,000원까지 한 10% 정도 더 5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 20만 주 사고요. 기관이 한 80만 주 샀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이 잠깐 팔면서 이제 잠깐 밀렸지만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패밀리 SC 잘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맨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면서 맞아요. 해외 글로벌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패밀리 혹시 조정받으면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패밀리 SC로 조기준 매니저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 오랜만에 이 무대에 쓰시니까 이번 달은 좀 기대해도 좋을까요? 종합 우승. 종합 우승 사실 아까 이제 이 전 방송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올릭스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런 바이오 그거 꼭 가지고 싶고요. 매일같이 가져오고 싶은 게 올릭스고 가져올 수만 있다면 네. 저는 비만 관련주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번 달은 한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좋은 종목을 항상 용호상박에 갖고 오지만 우선순위는 항상 따로 있습니다. 올릭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기준 매니저가 매달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상한가 아마 다 누리셨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올릭스 수익 거두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아이패밀리 SC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우승하신 것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용호상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라. 조기준 매니저. 주도주 매매의 정석, 백인현 매니저. 답은 시장에 있다. 이가람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상박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명 결혼이 발생해서 당분간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호랑이 팀 함께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조기준 매니저에게 박수 한번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승 소감을 거의 아이패밀리 SC 리뷰만 해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못 들었거든요. 네. 저는 조기준 매니저님 이게 궁금합니다. 이번 달의 포부. 이번 달에는 근데 뭐 제가 저번 달에도 이제 사실 2위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뭐 NIB가 마지막에 안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NRB가 올라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꼭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네. 참 아쉬운 게 30일 날 끝나고 1일 날 제 종목들이 또 이렇게 몇 개가 상한가도 가고 그러면서 어제 KNR 시스템이 상한가 갔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상한가 갔으면 아까 보면 30% 더 했으면 1위랑 별 차이가 없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종목을 좀 더 심도 있게 골라서 네. 이렇게 이제 자꾸 감질만 나지 않게 끝나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 달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챙겨서 이번 어. 달에는 꼭 1등을 해볼 수 있도록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만 억울한 거 아닙니다. 오늘 현대모백스 상한가 갔습니다. 그렇죠, 백인현 매니저님? 네, 오늘 현대무역스 네, 상한가를 갔는데 예. 오늘 현대무역스 못지않은 기업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한 달 단위로 끊어버리니까 이게 사실 매니저님들은 이 용호상박 룰 때문에 현대모백스 오늘 상한가 가도 자랑을 못한다라는 이 시스템은 너무 애석합니다. 사실 현대모백스 갖고 왔던 거 날짜 한번 볼까요? 8월 27일에 갖고 왔어요. 8월 27일, 오늘 9월 2일입니다. 이거 지금 몇 거래를 안 됐는데 상한가를 보냈다라는 건 백인현 매니저도 정말 대단한 거고 조기준 매니저도 진짜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는 하지만 좀 하드코어하게 항상 간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수익률을 항상 잘 낸다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이번 달 또 9월 네. 시작됐잖아요. 네. 좀 이번 달은 사실 이 종합 순위 안에 이 화목팀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화목팀에서 아마 1, 2가 이제 화목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늘 거의 4위 정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아래에서 서포트 좀 많이 하도록 하겠고 네. 아마 이번 달은 4위로 목표로 이번에도 할 텐데 조용히 하다가 네. 또 제가 또 실수해가지고 1위가 되면 좀 깜짝 놀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실수를 좀 최대한 좀 해보려고 노력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뭐 어떻습니까? 1, 2, 3위, 종합순위 1, 2, 3위 모두 화목에서 나오는 거, 목표로 하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월스팀이 너무 좀 밀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난달 이미 밀리셔가지고요. 이번 달은 1, 2, 3위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이팅 있게 9월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저희 용호상박 프리토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리토크 주제 공개해 주시죠. 악명 높은 9월의 저주. 9월 증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현재 꽤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방송 중에 드렸는데 역대 10년 동안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번 중에 6번이 하락을 했고요. 4번이 상승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중에 4번 중에 한 번도요. 2018년에 0.4%만 상승한 게 포함된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증시는요. 과연 우리가 지금 담아가야 되는 시장일까요? 크게 봤을 때 혹은 조정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피해가야 되는 부류일까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선 통계 자료에 또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건 어떨까요?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자, 먼저 유한타증권에서는 단기 조정 가능성 있지만 장기 상승 추세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은요, 9월 하락 불가피하다. 연말에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거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을 AI와 반도체에 집중하자는 긍정론이 있고요. 단기 방어, 이제 해지 수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보수적 관점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호상박 우리 매니저들은 이 9월 증시 전망을 좀 어떻게 볼지, 작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은 네. 어디에 좀 가까우세요? 저는 긍정론이고요. 긍정론.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 안 좋아라고 의견이 모이게 되면 그때보다 증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 저는 노무라 그래서- 2탄인가요? 네, 아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증시가 대부분 다 안 좋게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진짜로 조정이 온다면 아마 짧은 조정일 거라서 조정에 대한 기회를 잘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다음 왜 증권가에서 9월달 안 좋게 보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좀 빠르게 한번 좀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 모니터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미국 쪽 자료인 건데 요 파란색깔 네모칸의 8월달인 거고요. 그 옆에가 9월달입니다. 9월달까지 미증시가 보통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달부터 올라간다는 게 있어요. 그 때문에 보통 9월달이 평균으로 가장 안 좋았던 달이다라는 게 미국인 거고요. 그에 따라 흐름을 보게 되면 S&P 500인 건데 지금 거의 100년치입니다. 100년 동안의 흐름 보게 되면 9월달 초가 좋았다가 9월달 말이 안 좋았다라는 100년 평균치가 있고요. 그 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도 100년 평균치가 월 초에 좋았다가 나빠진 날 다시 올라가지만 결국 월말이 안 좋았다라는 데이터가 100년 평균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스지수인데 빅스가 보통 10월달과 11월달 약간 2개월 정도 올라가는 방법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평균치상 봤을 때 올라간다가 되면 결국 증시가 흔들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을 보게 되면요. 한국을 제가 약간 10년치 봤을 때 8, 9, 10월달 코스피가 안 좋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연말은 좋았다는 평균치가 있고 요것도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면서 본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거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월, 9월 다음 달까지가 보통 평균치가 안 좋았다는데 연말에 좋았다는 평균치가 있어요. 요거만 봤을 때는 그럼 8월달과 9월달, 10월달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지만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결국 이제 표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이제 평균치상 봤을 때 결과 떨어졌을 때 하락률이 커서 그런 거고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못하지만 10년 동안 봤을 때는 결국은 상승을 한 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반해서 그나마 하락이 조금 더 한두 번 많았다는 게 코스피와 코스닥인 것 뿐인 것이지 안 올라간 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눌렸을 경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요건 단순히 과거의 평균치인 것 뿐인 거라서 결국은 이번에도 요 소수였던 상승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 과거와 지금의 또 현재에 대해 봤을 때는 이슈거리가 너무 달라진 상태가 됐고요. 지금 한국이 뭔가 환경적으로 좋아질 만한 게 있고 요번 달도 이슈가 있고 다음 달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저는 9월달과 10월달 이벤트거리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이번에 만약에 눌린다면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이가람 매니저랑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네. 아까 이제 앞서 보여주셨듯이 이제 9월 달에 상승이 한 5번, 하락이 한 4번 정도 되는 걸로 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글로벌 증시에서 아시아 증시, 즉 중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거의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제자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다른 국가들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을 게 딱히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증시만 본다라면 우리 국내 증시는 기준금리 인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오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은 하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 조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내 증시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이제 요번에 얘기한다 보면은 9월 달에 주식을 팔아라, 뭐 안 좋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들어본 건 아닙니다. 매일 들었다는 건 세린 메이. 5월 달에 주식을 팔고 가라가. 저도 5월은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5월 달에 주식을 팔고 가라는 있었지만은 9월 달에 저주는 최근에 2년 동안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시장이 약세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더 부각을 되는 거고 5월 달에 주식을 팔았으면 올해 지금 현재 5월 달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반대로 갔고 지금 5월 달에 팔고 떠나라라는 거는 가을까지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오라는 얘기인데 그랬으면 6월, 7월 지금 현재 상승분을 못 먹었을 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는 뭐 그거랑 사실 수치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적이 안 좋냐, 좋냐를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PPT를 준비한 거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8월 달에도 수입 실적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달 1일부터 31일까지 보면 66억 불 정도의 흑자가 났습니다. 다행이니까 그만큼 잘 나왔고요. 7월 달에도 지금 현재 60억 불, 67억 불의 흑자, 18월 달에도 66억 불, 올해 지금 1분기부터 1월부터 7월까지 340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가 나온 상황에서 보시면 그 통계를 보시면 그 다음에 PPT를 보면 차트가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2025년 대한민국 무역수지는 견조하다라는 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각국에서 보면 이제 어느 나라에 많이 팔렸느냐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줄었는데 그 외에 아세안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 CIS는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거기서 이제 독립한 나라들, 그래서 중동과 아세안과 이렇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1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우리가 지금 현재 90억 불 이후에서 월마다 보면은 무역 수지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 달까지도 무역 수지가 좋았다라는 거는 어디가 늘어나냐면 반도체하고 선박,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3대장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디램 가격이 안정적으로 그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올라왔고, 서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그만큼 우리 실적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동차도 좋았는데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렸다.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수출 실적을 아까 60억 불 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영업이익으로 많이 올라갔던 증시였는데 모멘텀을 잃었을 경우가 굉장히 문제였었거든요. 장이 밀렸을 때 대안주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지금은 제가 좋다라고 말한 이유가 미국과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미중 분쟁에서의 상황 속에서 한국이 또 수입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선도 있고 원전도 있고 뭔가 대안주가 많이 생겨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업이익과 반대로 이벤트성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도 군함에 대한 모멘텀에 붙어주고 있는 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에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ITO젠이 있기 때문에 ITO젠 다음 달 이벤트가 있는 거라서 그 종목 또한 빠지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넘어가게 되면 다들 지금 잊고 계실 것 같은데 10월달 말에 에이펙이 열리거든요. 에이펙에서 트럼프가 오느냐 시진핑이 오느냐 둘 다 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증시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이펙에 대한 큰 이벤트만 보더라도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게 생긴다라고 봤을 때 결국 9월달에는 미국과 관련된 산업을 보시고 그다음 9월 말부터 10월달까지는 바이오 이외에도 에이펙 관련된 것만 잘 보신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국내장은 글로벌과 다른 흐름 특히나 지수는 못 가더라도 종목들은 올라가 종목 장세 충분히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9월달 팔아라라고 할 때 반대로 저가 매수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품목으로 보면 아까 이제 자료가 없는데 품목은 반도체가 전년비 27%가 늘었고요. 151억 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8% 늘었습니다. 55억 불. 그다음에 선박이 31% 늘면서 11%. 그래서 선박,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실적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빠졌지만 오늘 올라갔듯이 다시 이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거고 물론 이제 바이오는 제가 최우선으로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반도체 쪽도 꼭 올라갈 주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봐야 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백인현 매니저님한테 이야기 한번 던져보면서 또 유력한 섹터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자 10월 아까 말 얘기해 주셨는데 10월 초를 봐야 돼요 우리. 왜냐? 10월 초반에 엄청난 황금 연휴가 껴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10월 1일부터 이 황금 연휴 껴있을 때 단 이틀만 휴가를 써도 14일을 쉽니다. 그 정도로 이 증시가 오랫동안 좀 쉬어가고 오히려 잠깐 또 돌아온 날은 동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말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긴 연휴 기간도 포함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월 초부터 이제 그렇죠. 국경절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조금 봐야 될 종목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성형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부가세를 예전에 환급을 해줬는데 이제는 환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내년부터 그것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급락하고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9월 말에 단체 관광 그 무비자 허용을 하고 10월 초부터 중국 국경절이 진행이 된다라면 안 그래도 중국 인바운드 객수가 굉장히 컸는데 더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비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 꼭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런 휴가에 맞춰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악명 높은 9월의 저주. 저주가 오더라도 우리 용호상방 매니저들과 함께 한다면은 또 올라가는 종목은 저희가 쏙쏙 뽑아서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9월도 용호상방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프리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화목팀도 호랑이 팀도 9월 수익률 대결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스타트 끊어주시죠. 리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8월의 마지막 종목에 가깝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ST팜
AS 어떻게 볼까요? ST팜 뭐 사실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만 보더라도 바이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줬는데 제가 마지막 주에 편입한 두 종목을 둘 다 바이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지금 흐름을 잘 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ST팜 또한 상당히 지금 잘 올라가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로도 지금 전혀 밀리는 거 없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차트가 지금 우상향을 좀 턴해서 올라가 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아마 바이오는 보통 이제 FOMC도 있고 금리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재료에 따라서 선방향으로 증시가 먼저 종목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ST팜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고 빠르면 9월달 초 안에 급등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노려봐도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위치에 있고요. 자, 이번 9월에 또 이제 우리가 또 급등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는 ST팜 AS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스타트 바로 끊어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9월에 첫 번째 종목은 어딥니까? 그래서 처음 종목은 또다시 ST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아요, 오히려. 네, 9월 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번 달에 이어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새로 편입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거라서 ST팜부터 넣겠다는 관점인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공장 자체를 원래 연말 12월 달에 돌릴 거를 10월로 땡긴 만큼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공장을 조기에 가동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많기 때문에 빨리 한다. 그만큼 이제 ST팜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환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본적 바탕을 놓고 여러 가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 딱 두 장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대로 ST팜이 제2 올리고동에 대해서 조기 가동에 들어간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완공 시점은 무려 2개월이나 앞당겼다라는 건데 그만큼 고객사에서 빨리 요구를 하다 보니까 ST팜이 서두르고 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는데 추가적인 수주가 하반기에 7건 이상 뛸 걸로 전망되고 있어서 수주가 올라올 때마다도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외에 또 이벤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에이즈 치료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TP-0404가 10월 달에 글로벌 학회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이제 9월 달에 초록으로 들어갈 거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데이터는 무조건 학회에 가는 건데 학회에 가서 우리 데이터 안 좋아요라고 자랑할 곳은 단 한 곳도 없거든요. 학회에 참가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으니 우리 기업을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홍보하기 위해 가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초록 공개가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초록을 낸 곳이 3,000개 이상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초록에 채택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ST팜의 요 지금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들 보는 시각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ST팜은 수주와 실적 베이스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그거 이외 플러스 알파 이벤트로서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붙게 된다면 지금 막혀있는 저항들을 충분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과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는 ST팜에 대한 물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동안 내성이 생겨서 뭔가 잘 안 되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병용으로도 가능한 상태가 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지난번에 이제 시작 발표하면 주가가 고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차익 나오면서 다 내려왔는데 60일선을 찍고 난 다음부터 추세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저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가는 올라가고 고점은 같은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살짝 뚫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수급 상태를 보더라도 아래에서 외국인들과 연기금 투신권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둘 다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바이오는 재료가 뜨고 난 다음 올라가기보다 차트가 재료를 선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바이오라서 바이오 주가가 먼저 올라가게 되면 재료가 좋은 게 뜰 수 있겠구나라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특히나 그 초록 공개가 9월 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충분히 급등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략으로 본다면 매수가는 밴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가 라인 때는 91,000원부터 해서 시초가까지를
정도의 매수 밴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지난번보다 주가 자체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좀 올리겠습니다. 10만 5천 원으로 1차 목표가를 드리겠고 손절가로는 8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이제 동아소시오가 이제 40%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10만 원을 5번 지금 트라이 하는 거고 이번 주가 5번인 것 같은데 요 시총이 지금 현재 딱 2조와 딱 10만 원이거든요. 2조가 이제 10만 원이 넘어서면 2조를 넘어서는 건데 문제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뭐 해서 1, 2분기에서 140억 정도, 15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CDMO 대표적인 기업이긴 한데 CDMO는 결국 실적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상승할 수 없는 주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뭐 항암이라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 CDMO는 어차피 지금 어느 정도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따라와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6%대에서 더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6%에서 기관이 사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사서는 이제 넘어갈 수 있을까 좀 궁금증은 한데 제가 뭐 실적 외에 따로 10만 원, 2조를 넘어설 수 있는 재료가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적은 그동안 잘 안 나오고 있다가 2분기부터 잘 나오기 시작을 한 거라서 3분기도 충분히 가능성은 열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 수주 자체가 하반기에 최소한 7건 이상 더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CDMO의 가장 기초적인 수주 베이스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른 CDMO들과 다르게 ST팜 자체가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대로 다음 달에 있는 ID 위크라고 하는 학회에 간다라는 거 그에 따른 초록 공개가 9월 달인 건데 여기서 초록 채택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ST팜이 없던 모멘텀이 새롭게 붙는 걸로 가는 거라서 그동안 실적으로만 가던 게 이제는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까지 같이 붙는 거다. 그럼 그 이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ST팜은 이제는 실적과 수주 플러스 알파까지 봐야 되는 상태로 바뀐 거기 때문에 최소한 9월 달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제 우리 국내 CDMO 관련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제 바이넥스나 ST팜 이렇게 세 종목이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일단 뭐 중국 미국이 이제 생물보안법 이 부분도 다시 재추진된다고 하니까 CDMO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바이넥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ST팜이 업사이드 여력이 굉장히 큰 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ST팜 자체를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분할도 앞두고 여러 가지 모멘텀 약간 이점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ST팜을 좀 더 선호를 일단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ST팜 자체가 지금 CDMO 안에서도 지금 가장 먼저 올라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삼성바이오 차트를 본다거나 바이넥스 차트를 보더라도 다 아래자리에 깔려 있는데 ST팜만 먼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결국 이번 달에 대한 단기 모멘텀에 대한 이슈거리를 보려는 게 아닐까. 그리고 CDMO에서 유일하게 지금 수주가 계속적으로 쌓여 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봤을 때 저는 ST팜 충분히 그 관점도 있고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보안법도 저는 결국은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라서 만약에 생물보안법까지 붙는다가 되면 뭐 충분히 ST팜 플러스 알파에다 베타까지 더 붙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CDMO 기업들 좀 잘 봐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 두 종목 중에는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개 중에 골라라라고 한다면 바이넥스보다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ST팜과 바이넥스 둘 다 생물보안법 이슈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이 안 나와서 바이넥스가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사실 뭐 세이트리온 관련된 수주가 나와주고 다른 곳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는 건 맞지만 세이트리온이 과연 바이넥스한테 계속적으로 물량을 더 주겠느냐 자기네가 더 내자화를 더 크게 발생시킨다면 나중에는 세트리온이 더 커지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 건데 펀드 매니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이넥스보다는 삼성바이오를 분할 전에 사놓고 갈고요. 개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는 너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CDM 안에서 ST팜을 먼저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좀 질문 해소는 다 되셨어요? 네,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워낙 저도 이제 ST팜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ST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될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가 연속해서 ST팜을 갖고 왔다라는 것. 지속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종목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수익률 대결
바로 우승을 했었던 조기준 매니저님. 아까 이제 리뷰는 해주셨으니까 그 종목 말고 어제 상한가 간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이 용호상바 포트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KNR 시스템 AS로 해볼 텐데 여기 말은 AS지만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앞으로 좀 대응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KNR 시스템을 매달 가지고 오고 싶고 맞아요. 사실 오늘도 뭐 이제 이게 항상 이렇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7월 1일도 이제 그날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8월 1일도 빠졌다가 또 올라왔고 또 이제 9월 끝나자마자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또 14,100원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시총이 1,500억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 중에 KNR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노란봉투법이든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전 해체 관련부터 시작해서 이제 방수 기능 2,800m 해저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진 이런 유압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가압 중에 400km까지 들어올 수 있는 로봇8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액추에이터를 많이 얘기하고 뭐 로보티지 얘기하는데 그런 협동 로봇이 들어올 수 있는 가압 하중이 30km입니다. 쌀가마니 하나, 그러니까 쌀포대 하나 정도 들고 올 수 있는 정도밖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밀한 작업을 필요한 게 이제 그런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압 형태, 그러니까 유압도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유압 액추에이터를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 밸브 관련해서 최초로 개발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나왔는데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이번에 이제 현대차 공장에다가 결국에는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들 수 있는 물건보다 더 무거운 걸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현장에 투입한다면 그래서 아마도 아틀라스가 결국에는 이제 현장에 투입되면은 유압 형태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모닉 감속기가 아닌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뉴어 액추에이터, 서버 밸브 모든 거를 만들 수 있는 KNR 시스템 저는 혹시라도 조정받으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다른 종목 추천하지만은 조정받으면 KNR 다시 가져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달 갖고 오는 KNR 시스템 이번 달에도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의 이번 달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KNR 시스템만 있었으면 1위 바뀔 1거래만 더 있었으면 1위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여전히 순위권, 상위권을 노릴 만한 포인트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네, 저번 달 마지막으로 가져왔던 종목.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NRB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그게 못 갔어요. 네, 못 갔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거를 요번에 끝날 게 아니고 어차피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나와야 될 물량이 그날 다 팔아버리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맞아요. 안 팔았다라는 거죠. 아직도 안 팔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런 조정이 나왔을 때 사야 된다라는 거죠. 재료가 있는데 물량 소화 과정이 며칠 더 걸리기 때문에 사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 국내 모듈러 관련해서 고층화 시장 선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전 과정이 턴키가 수주 가능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한 고층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OSC 그다음에 이제 옵사이드 컨스트럭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주가 나온 전략 산업 1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형 학교부터 시작해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공모가가 21,000원인데 지금 11,700원, 11,7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사 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PPT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수주가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SOC 사업을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죠. 아직 안 커지고 있지만 모듈 시장은 이제 시작하고 있고 고층화가 나오고 있고 정부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 선정했는데 그 1호 프로젝트 그러니까 다른 뭐 코오롱이라든지 많은 기업이 내가 모듈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외에 진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현재 선택 사항은 NRB가 됐다라는 거죠. 코롱이랑 뭐 다른 범양 건영이라는 게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 1호 기업은 NRB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주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개발하겠다가 아니고 선정을 해서 LH공사에서 지금 현재 협약을 완료했고 지금 계약금 900억의 LH 관련해서 실제 계약에서 수주하고 있고 또 하나가 하남에다가 지금 1200억의 GH 로드맵 해서 지금 이제 1호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LH랑 GH에서 선정한 1호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업이 NRB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노란봉투법 시작해서
이런 코호층 관련했을 때 지금 이제 모듈러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가격은 제가 이제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는데 좀 낮은 가격 아직까지 물량 사고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11,150원부터 시초가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3,400원, 손절가는 8,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재건 관련 종목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젤런스키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는 게 굉장히 요원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NRB라는 종목 가지고 온 게 너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모듈로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북한이 3차 병력을 파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쟁 관련주가 올라가고 뭐 다른 주식이 빠졌는데 오늘 그렇지만은 HD 뭐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제가 보기에는 노란봉투법 관련 수혜주라고 생각하죠.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에도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하청과 하청에 하청을 주고 있는 건설회사들이 지금 현재 관련해서 이제 뭐 원청에다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보면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선진국이 모듈러를 먼저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의 모듈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듈러가 많이 필요하다. 지금은 제작하고 이런 거에서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만은 결국에는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서 바로 조립만 할 수 있는 모듈러 사업을 해야 되면 되고 그러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를 그러니까 낮추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선진국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해서 NRB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재건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원래 준비한 질문이 원래 재건 쪽이나 국내 정책이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건은 아닌 것 같고 국내 정책에서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게 노란봉투법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수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모듈러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하청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청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공장에서 그 블록을 찍어서 그러니까 그 아파트 그러니까 모듈러 관련해서 이제 일단 단독주택이 아니고 여기가 고층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고층화 학교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4, 5층, 10층짜리를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찍어 와서 조립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저번에 이제 TV에서 나온 걸 봤는데 그거를 실제로 NRB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층, 20층대까지 그 모듈을 찍어서 조립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2시로 돌아왔을 때 지금 잠깐 제가 수급상을 잠깐 보니까 기타 금융이 약간 매도가 멈췄고 투신권 매도가 나왔는데 기타 금융이 끝난 거면 이거 지금 남아있던 게 제가 이런 오버행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버행이 그러면 지금 끝난 건가요? 500은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근데 5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00이 남았는데 문제는 이제 공모가가 2만 원인데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가 빠졌고 이 오버행이 나오는 게 아직 저가에 그러니까 기초 처음에 샀던 기관들은 팔 수 있지만 중간에 사거나 고가권에 산 사람은 지금 이제 손해 보고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지금 이제 30만 주에서 40만 주가 소화됐어요. 그러니까 50만 주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물량이 있지만은 그거는 아마 올라가면서 오늘 그래서 물량이 더 남았으면 아마 밑꼬리를 달면 저점이 끝났겠지만은 오늘 아까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거는 아마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빠지면은 그 기관들은 안 팝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절반 정도 급한 수익이 많이 난 기업들은 팔면서 이제 처리했지만 기타 금융이 팔고 투신권이 샀다가 팔고 네. 뭐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국이든 기관이든 개인들 매수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한 바퀴 돈다면 오늘 거래량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조기주면 이제 아직 좀 털어낼 물량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 이게 내일 털릴지 내일 모레 털릴지 언제 털릴지 모르니까 이거 미리 일단 포트에 넣어놓고 봐야겠다라는 계획으로 좀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제일 그렇죠. 급하게 이제 저번 달 말에 이제 얼마까지 제가 보기에는 최저점 뭐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주식이라는 거는 마지막 저점을 그렇죠. 잡으려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산 게 지금 맞아요, 무릎이다 맞아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치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달 그렇다면 NRB는 상당히 또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이번 달 첫 번째 종목은 NRB였습니다. 자, 제가 채팅창에 있는 거 하나 좀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기준이 형 대하는 자세가 확실히 다른 사회자의 모습 좋아요.
제가 조기준 매니저를 혹시 좀 차별 대우한다고 느끼십니까? 백인현 매니저님?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 매니저님들 모두를 다 똑같이 이렇게 대우해드리는데 제가 또 조기준 매니저를 또 차별 대우하나 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거 좀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번에 또 백인현 매니저 순서로 아주 기깔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 일단 리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백인현 매니저의 순서입니다. 자, 네, 일단 상한가 갔죠? 네. 무벡스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때 제가 과거 이제 용호상박 4월 달에 제가 로보티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엄청난 네. 수익을 거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무벡스가 물류 자동화 쪽에서 제2의 로보티지가 될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물류 자동화 로봇 쪽으로 많이 수급이 옮겨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도 4천억 원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주주 배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현대무벡스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무료 공개 방송 추천주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 그렇군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현대무벡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수익률은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도 현대무벡스가 상한가 간 걸로 네. 마음을 다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무벡스. 제가 용호상박 공개가 되면 거의 그냥 상한가에 갑니다. 네. 아까 KNR 시스템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어제는 KNR, 오늘은 현대무벡스. 백인현 매니저 이 종목 심지어 8월 27일 편입했었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한 달 단위니까 이거를 저희 순위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야속하고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현대무벡스. 하지만 또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수익 다 가져가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축하드리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세를 몰아가야겠죠, 백인현 매니저님?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이오 종목이고요. 또 바이오군요. 남자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이름은 인투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인투셀이요? 네, 오. 사실 이제 제가 요거. 지난번까지 제가 월수팀에 있다가 이번에 하목팀으로 옮기면서 조금 월수팀 친정팀한테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주 내가 일부러 깔아줬다. 네, 지난달 제가 한 달 쉬면서 할 도리는 다 했다 생각해요. 좋은 추억이 많았으니까. 일단 이번에 9월 달에는 안면 몰수하고 바로 우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팀 예우는 끝났다. 네, 인투셀 예.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서 넥스트 리가켄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ADC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오름 테라퓨틱이랑 그리고 인투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지금 박태규 대표이사인데, 리가켄 바이오 공동 창업자이자 리가켄 바이오의 콘졸 플랫폼을 직접 개발한 사람이라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력은 충분히 있는 인투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력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ADC 같은 경우에는 항체 약물 접합제거든요. 항체 링커를 통해서 약물이랑 접합한 다음에 이제 암세포를 찾아가서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그 링커에 오파스 링커를 같이 더 얹어 놓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항체 링커, 기존 링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오파스 링커, 그 다음에 이제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세포성 독성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합한단 말이죠. 근데 기존 링커 같은 경우에는 페이로드를 선정할 때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 페이로드의 독성 때문에. 근데 인투셀의 오파스 링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페이로드를 접합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기존의 ADC 플랫폼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항암 타겟으로도 지금 인투셀의 ADC 링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투셀이 최근에 미국이랑 한국에서 임상 1상을 신청한 부분이 신청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ITC 6146 BR이라고 RO라고 해가지고 ITC 6146 RO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한국 식약처에 그 임상을 IND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이제 신청을 안 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기존 ADC로는 신약 그 타겟을 할 수 없었던 B7H3라고 해가지고 뭐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든지 비소세포암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전이성 거세 확장성 전립선암이라든지 이 부분을 타겟한단 말이죠. 근데 기존의 ADC 쪽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B7H3 쪽으로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 인투셀의 ITC 6146 아로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타겟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퍼스트인 클래스로 충분히 향후에는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넥사테칸 중국 특허 문제가 있었는데, 넥사테칸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 이상의 페이로드가 집합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개가 중국 특허랑 중복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사테칸 NXT3를 대체할 만한 물질이 인투셀이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이번 특허 이슈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특허 이슈로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고려해가지고 29,200원에 1차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인투셀도 처음에 제가 상장했을 때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중간에 악재가 터지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량을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짜리 물량이 330만 주고 석 달짜리가 한 167만 주인데 지금 보면 절반이 소화를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게 공모가가 17,000원인데 3만 원이라면은 뭐 거의 7-80% 수익이기 때문에 아마 물량이 더 나올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아까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까 기술 관련해서 특허 문제도 있지만은 중요한 임원이 이제 ABLB로 이제 임원이 이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앞으로 이제 삼성과 더불어 아직까지 이제 기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돼 있긴 하지만 ABL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허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수급 상황이 덜 끝난 상태에서 또 계속 지금 현재 가격은 좀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보호예수 물량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보호예수 물량은 어느 정도 저는 좀 더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 어느 정도 소진되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특허 이슈 같은 경우인데, 특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NXT3 같은 경우에는 사실 ABL 바이오랑 지난 2024년 10월 23일 날 체결이 되었다가 최근에 이제 그 기술 이전 계약이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런 특허 이슈는 몰랐던 사실에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인투셀은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인투셀 백인현 매니저의 9월 수익률 대결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하고 왔습니다. 종목 정리 말고 오늘은 이제 바로 무료 방송 안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요즘 이가람 매니저님 무료 방송 종목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또 아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제가 공개 방송 때 오늘 또 9시 반에 진행할 거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조선 강제해갖고 전 저번 주에 바이오 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오늘 이제 디니파마텍, 올리스까지 많이 올라가 줬는데, 이제는 올리스와 디니파마텍 그 후속주를 한 번 더 노려봐야 되는 바이오의 시기가 또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내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릭스의 후속 바이오는 무엇일까? 그리고 조방원 현재 업데이트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8월 종목 우승을 기록했던 조기준 매니저님, 여기도 무료 방송 종목들 너무 좋다고 합니다. 뭐 저는 무료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올릭스밖에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방송에서 항상 올 때마다 올해 연말까지 바이오주 중에 들고 있을 때 올릭스를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좀 배고프다 올릭스는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보고서가 보면 극저평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빅파마랑 계약한 회사가 4개 회사인데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와 더불어 올릭스가 4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1조 5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지 올릭스를 가지고 있는 분은 9시 3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2의 올릭스, 나는 상한가로 못 샀다, 다른 제2의 올릭스를 사고 싶다 싶으면 9시 3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2의 올릭스 궁금하다면 조기준 매니저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올릭스뿐만 아니라 또 굵직굵직한 상한가를 갔던 건 현대모백스가 있습니다. 현대모백스가 어디 무료 방송에서 나왔죠?
네, 제가 무료 방송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죠. 제가 일단 무료 방송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내일 무료 방송도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가 바이오 섹터거든요. 그래 바이오 슈퍼사이클 수혜주를 제가 내일 무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3시 40분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투셀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도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예, 버퍼링이 네. 좀 나와가지고 다시 재충전하고 있던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자, 세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호상박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